도안고 2학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외계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행성의 조건, 특히나 생명가능지대에 대해서 자세히 배웠다면 그것에 이어서 실제로 외계 생명체를 어떻게 탐사하고 있는지 그 세 가지에 대해서 방법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세 가지에 대해서 배우고 또 그 이후에 이제 마지막 소단원인 외부 은하와 우주 팽창이라는 소단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 프린트 77쪽을 한번 펴보세요. 자, 77쪽에 보면 외계 생명체 탐사해서 총 가로 1, 2, 3 해서 세 가지의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외계 생명체를 탐사하는 방법, 외계 지적 생명체 탐사, 세티라고 적혀 있는데요. 세티 프로젝트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요 세티 프로젝트는요, 이러한 지적 생명체를 찾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모두 다 통틀어서 그냥 얘기를 하는데, 보통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자, 요게 세티 프로젝트에서 사용을 하는 망원경의 형태입니다. 여러분들 이 망원경이 마치 안테나처럼 생겼죠. 요런 망원경이 바로 전파 망원경입니다. 전파. 그래서 전파 망원경을 이용해서 외계 생명체에게 신호를 보내기도 하고요. 그리고 외계 생명체가 보내는 그러한 전파의 신호를 감지하기도 하는 마치 공상과학 영화 같은 느낌이죠. 그러한 활동이 대표적인 세티 프로젝트의 활동 중에서 하나입니다. 이러한 외계 생명체 탐사와 관련된 문제에서는 어느 파장대에서 관측을 하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세티 프로젝트는 전파구나 이렇게 알아두면 됩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방법은요. 아예 우주로 탐사선을 쏘아 올려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태양계의 일부 천체 혹은 외계 행성의 생명체 탐사선을 보내는 건데 예시로서 첫 번째 보이저호와 파이오니어호가 있죠. 얘네 둘 다 목성형 행성 으로 쏘아 올려 보냈었던 아이들입니다. 특히나 파이오니어호는 여러분들 잘 몰라도 보이저호의 경우에는 아마 한 번씩 들어본 적이 있을 텐데 보이저호가 지금은 아예 태양계를 벗어나서 계속 우주를 여행을 하고 있죠. 자, 그 다음 그 아래를 보면요. 바로 큐리오시티입니다. 잠깐 사진 좀 이따가 보고요. 큐리오시티는요. 바로 화성의 경우 아예 착륙을 해서 봤었던 요 화성 탐사 로봇입니다. 한번 그림을 보면요. 요게 보이저호고요. 그 다음에 요게 파이오니어호입니다. 그 다음에 요게 바로 큐리오시티인데 지금 큐리오시티에서는 실제로 이렇게 화성의 경우를 사진을 찍어서 여기 지금 지구로 데이터를 전송해 보내기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보면요. 우주 망원경입니다. 우주 망원경은 말 그대로 우리 지구에서 관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 밖으로 망원경을 쏘아 올려서 관측을 하는 것인데 왜 그냥 지구에서 관측을 하면 되지 우주까지 굉장히 비싼 돈 많이 들여서 쏘아 올려 보낼까요? 더 자세하게 관측하기 위해서 더 정밀하게 관측하기 위해서 그것도 맞는 말인데요. 애초에 지구에 도달하지 않는 그 빛의 파장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자, 여기에 있는 요 그림을 자세히 보면요. 지금 여기 있는 요 색칠되어 있는 부분들이 지금 현재는 도달하지 않고 대기에서 흡수되는 부분이고요. 색칠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바로 우리 지표면에 도달하는 부분인데 대부분의 경우가 흡수가 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리고 흡수되지 않고 지표로 그대로 도달하는 파장대가 바로 가시광선 영역과 여기에 있는 여기 텅 비어 있는 거 긴 파장대 10cm에서 1m 여기 부분 보이죠? 여기인 전파 영역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구에서 지상망원경에서 관측할 수 있는 파장대는요. 가시광선과 전파 정도가 다입니다. 그 다른 감마선, X선, 자외선, 적외선 같은 경우에는 지구에서 너무나도 많이 이미 흡수돼서 도달하지 않기 때문에 관측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파장대를 관측하기 위해서 우주로 탐사선을 쏘아서 올려 보내는 거죠. 자, 다시 우리 77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러한 우주 망원경이 이러한 대기에 의해서 차단되어서 도달하지 않는 전자기파 영역, 감마선이라든가요. 짧은 것부터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X선, 그리고 자외선, 적외선과 같은 이러한 영역대에서도 정밀하게 관측이 가능하다라는 그러한 장점 때문에 우주 망원경을 쏘아서 올려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 망원경 첫 번째 케플러 망원경이 있는데요. 이 케플러 망원경과 테스 망원경 둘 다 외계 행성을 탐사하기 위해서 쏘아 올린 그러한 우주 망원경이고요. 얘네 둘 다 식현상을 이용했다라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자, 이러한 식현상을 이용을 할 때 어떤 파장대의 영역을 주로 관측을 할까요?
아까 선생님이 이러한 외계 생명체 탐사 파트에서는 어떤 파장대를 관측을 했는지를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었잖아요. 식현상은 어느 파장대를 이용을 하느냐. 자, 우리 태양의 경우 대부분의 광선이 무슨 선이었었죠? 가시광선이었었죠. 지구는 적외선이었습니다. 이렇게 태양과 같은 별들의 경우는 가시광선을 주로 많이 이렇게 뿜뿜 분출을 하는데, 이러한 가시광선 영역에서 관측을 해야지 이런 식현상은 별의 밝기 변화를 관측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가시광선 영역에서 관측을 주로 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이 제임스 웹 망원경은 어느 부분을 주로 관측을 한다라고 알면 되냐면, 얘의 경우는요, 주로 그러한 우주에 있는 그 외계 행성을 직접 관측하는 데를 목표로 쏘아 올려 보냈습니다. 우리 직접 관측의 경우에는 적외선을 이용을 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제임스 웹 망원경은 최근에 2021년 발사 예정인데 12월 25일 날 발사되었다고 그때 같이 한번 영상도 봤었고요. 얘의 경우는 적외선 영역에서 실제 외계 행성을 촬영도 하고요. 그리고 얘네들의 경우 분광 관측을 통해서 대기의 그런 성분도 알아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번 얘네들도 그림을 한번 같이 봐봅시다. 지금 이게 첫 번째 나온 그림이요. 케플러 망원경이고요. 요게 테스 망원경. 그 다음에 지금 요 망원경이 바로 제임스 웹 망원경입니다. 그래서 제임스 웹 망원경이 지금 활발히 활동 중이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허블 망원경은 주로 가시광선 영역대를 촬영을 했다면, 제임스 웹 망원경은 가시광선에 있는 이 긴 부분부터 해가지고 거의 적외선 부분을 관측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요거가 왼쪽에 있는 게 이 허블 망원경으로 관측을 한 그 창조의 기둥인 거고요. 오른쪽이 제임스 웹 망원경으로 촬영을 한 것인데, 확대해서 보면 누가 봐도 확연히 그 보이고 있는 별이라든가 은하 수가 확연히 다르죠. 그리고 별의 경우가 적외선 영역에서 촬영을 하다 보니까 새롭게 탄생하는 별들도 쉽게 잘 관측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제임스 웹 망원경의 경우는 외계 행성 관측을 이렇게 하고 있기도 하고요. 지금 여기 이렇게 색깔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외계 행성인 거고요. 여기 새까맣게 표시되어 있어서 가려져 있는 부분이 코로나 그래프로 별을 가려서 관측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그림은 제임스 웹 망원경을 통해서 어느 행성의 대기를 성분을 조사를 했더니 CO2가 이렇게나 풍부한 행성도 발견했다더라 라는 것에 대한 최근 관측 자료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넘어가서 78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처음 우주에 대한 내용을 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요. 지금 우리 태양계에서 벗어난 외계 행성에 대한 내용까지 했고요. 이제는 아예 우주, 그리고 아예 외부 은하에 대한 내용으로 더 확장해서 봅시다. 이러한 외부 은하 우주 팽창에 대한 내용에서 우선 첫 번째, 외부 은하에 대한 내용을 배울 건데, 자, 외부 은하라고 하면 우리가 아주 익숙히 알고 있는 은하가 하나 있죠. 지금 여기 뒤에 있는 배경에 있는 요 은하입니다. 이 은하의 이름이 뭔지 아나요? 그렇죠. 안드로메다 은하라고 하는데 한 번씩은 들어보았나요? 요새 안드로메다 은하가 실제로 하늘에서 딱 보이는 시기인데, 이러한 안드로메다 은하에 대해서 과거에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이게 은하인지 모르고 그냥 성운 정도로 보았었는데, 이 안드로메다 성운의 경우가 우리 은하 안에 있는지 우리 은하 밖에 있는지에 대해서 엄청난 천문학 그 대논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것이 그냥 단순히 우리 은하 안에 있냐 밖에 있느냐를 넘어서서 어느 질문까지도 이어지냐면요, 우주의 경우가 우리 은하로 끝인가, 아니면 우리 은하 밖으로까지도 우주는 크기가 더 크게 존재하느냐의 문제까지로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요것을 싹 정리해버린 사람이 있어요. 이 논쟁이 엄청나게 격렬했는데 그 논쟁을 정리한 사람이 바로 오늘 배우려고 하는 요 허블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허블의 경우는 일평생 은하를 굉장히 많이 관측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실제로 여러분들 78페이지 보면 오른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요 안드로메다 성운의 경우에 거리를 측정을 해가지고요, 얘가 아예 우리 은하 밖에 있는 것을 알아내게 되고, 결국에는 외부 은하라는 것을 최초로 알아낸 사람이 바로 요 허블입니다. 그래서 요 허블의 경우가 이 안드로메다 은하뿐만 아니라 다른 은하를 굉장히 많이 관측을 하는데요, 요 관측을 하고선 얘네들의 모양에 따라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울 내용이 첫 번째는요, 요 허블의 은하 분류 체계가 있거든요. 이 사람이 다양한 은하를 관측하고 분류를 하는데 그 분류 체계에 따라서 은하를 한번 분류해 볼 거고요. 두 번째,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인데 전파 은하라든가 퀴사둔과 같은 특이 은하, 요 충돌 은하에 대한 내용까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외부 은하 중에서도 허블의 은하 분류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프린트 78페이지에 있는 맨 위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 있는 요 허블이라는 사람이요, 은하를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바로 구분을 한 그림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묶음으로 나누면 되냐면요, 우선 첫 번째 타원 은하,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네들을 하나로 뭉쳐서 나선 은하, 불규칙 은하, 그 사이에 있는 렌즈형 은하, 요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자, 요 모양을 보면 허블의 경우가 은하를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구분을 했는지 보이죠? 은하가 생김새, 모양에 따라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허블은 실제로 외부 은하를 그냥 가시광선, 눈으로 보고서 우리 눈에서 보이는 가시광선 영역에서 관측되는 그 형태에 따라서 은하를 타원 은하, 나선 은하, 불규칙 은하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장 위에 있는 타원 은하부터 볼 건데요. 이 타원 은하에 대한 내용을 들어가기 앞서서 잠깐 요것들을 보면요. 여기 있는 요 그림을 보면요, 얘가 마치 요러한 모양으로 생겼죠. 이렇게. 이게 소리굽새 요런 모양인 거 한번 보았나요? 요 실로폰 같은 막대기로 댕댕댕 치면 이렇게 소리가 이 파장의 이 짧고 장단에 따라서 높낮이가 달라지는 그런 소리굽새라고 하는 건데, 소리굽새가 닮았다고 해서 소리굽새 도표라고 합니다. 아무튼 요 소리굽새 도표에 나와 있는 요러한 은하들을 보기에 앞서서 잠깐 해야 될 내용이 있어서 요 성단에 대한 내용부터 먼저 정리를 해볼게요. 여러분들 거기에 빈 공간에다가 요 내용을 한번 적어보세요. 성단이라는 것이요, 구상성단과 상대성단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성단이 이름에서부터 뜻풀이를 해보면 무엇이겠어요? 여기 있는 성이라는 것은요, 별성, 그러니까 별이고요. 단은 단체할 때 단인 겁니다. 그러니까 별의 무리를 우리가 성단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성단은요, 구상, 그러니까 구의 모양인 성단과 산계라는 뜻은요,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흩어져 있는 모양의 성단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구 모양이고 흩어져 있는 모양뿐만 아니라 누가 봐도 확연한 그 차이점이 있지 않나요? 별의 색깔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구상선단의 별의 색깔은 어떤가요? 붉죠. 붉습니다. 붉은색이고요. 적색. 산계성단은 푸른색입니다. 청색인 거죠. 자, 이러한 붉은색과 푸른색이 왜 나타나느냐? 구상성단을 이루고 있는 별들이 대부분 늙은 별들이기 때문입니다. 늙은 별. 나이가 많이 들으면 별의 경우가 진화에 이 끝자락에 있기 때문에 적색거성이라든가 이러한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붉은색을 나타내는 거고요. 푸른색의 경우는 젊은 별들이 많은 거죠. 아직 푸른색의 그 주계열성의 상태인 애들이 남아있는 겁니다. 진화가 덜 되어서. 자, 그래서 구상성단과 산계성단의 특징을 거기다 적어두세요. 자, 그러면 우리는 본격적으로 타원 은하부터 한번 봅시다. 여기다가 타원 은하라고 적어두세요. 자, 타원 은하 보면요, 여기 일립티컬이라고 적혀있는데, 일립티컬의 뜻이 무엇이겠어요? 타원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타원 은하의 경우에는 이 일립티컬이라는 단어의 앞자리만 써서 E라고 표시를 하고요. 얘네들은 말 그대로 매끄러운 타원형의 모양인 은하를 그러한 타원 은하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 여기 프린트에도 그림이 있고요. 여기 아래에 있는 그림을 보면 타원 모양이면 타원 은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러한 타원 은하의 특징이 있는데 바로 첫 번째는요, 성간물질이 거의 없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없고. 자, 성간물질에 대한 내용을 언제 얘기를 했었냐면요, 별의 탄생을 얘기하면서 선생님이 설명을 했습니다. 성간물질이 모여서 성운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고, 여성운들의 경우가 서로 중력에 의해서 수축되면 뭐가 형성된다고 했어요? 별이 만들어진다고 했었죠. 근데 이러한 성운, 즉 성간물질 자체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 새롭게 만들어지는 별이 적겠죠. 그렇다 보니 새롭게 만들어지는 아이들은 없어서 비교적 나이가 많고요. 온도의 경우에는 낮은, 즉 붉은색인 별들로 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타원 은하의 특징입니다. 즉 아까 성단을 얘기했었는데 구상성단과 산계성단 중에서 어느 성단이 많이 이 타원 은하의 분포를 하겠나요? 그렇죠. 구상성단인 거죠. 이러한 타원 은하는요, 모양에 따라서 조금 더 세분을 이 허블이라는 사람이 했었는데, 원에 가깝게 보이는 것을 E0라고 했고요. 가장 납작한 요 타원형의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을 E7,
E7으로 해서 요 사이에 있는 애들이 이 납작한 정도에 따라서 구분을 합니다. 여기 있는 요 숫자의 경우는 거기다 적어두세요. 편평도를 나타낸 것인데 요거를 왜 적어두라고 했냐면 실제 수능 특강에서 표현된 사용된 용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심률이라는 단어는 알고 있죠. 우리 수업 때도 했었던 거고 수학에서 이심률은 좀 잘 표현하는 말인데 이심률은요 2D 그러니까 2차원 상황에서의 타원을 얘기할 때 이심률이라는 용어를 쓰고요. 편평도는 3D 그러니까 3차원에서의 구의 형태를 나타낼 때 편평도라는 단어를 씁니다. 편평도도 이심률과 마찬가지로 0, 제로에 가까울수록 동그란 모양이고 그리고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것이 납작해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요 그림이요. 지금 타원은하와 다른 나선은하들이 좀 섞여 있는 그림인데 여기서 여러분들 타원은하를 찾을 수 있겠나요? 자, 누가 보기에 딱 보이는 여기 있는 요거 타원은하인 거죠. 그리고 요것도 타원은하인 겁니다. 얘네들은 타원은하라고 볼 수가 없겠죠. 자, 그러면 얘네들이 무엇이냐? 우리가 지금부터 다음 내용으로 배울 나선은하들이거든요. 한번 나선은하 적어봅시다. 자, 나선은하는요, 말 그대로 나선 형태의 모양을 나선은하라고 하고요. 나선에 라는 것을 영어로 우리가 스파이럴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스파이럴에 S만 따서 S 혹은 이따가 배울 건데요. 막대 나선은하라고 라는 은하가 있는데 그 막대에 해서 바드를 써서 SP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나선은하의 경우에는 나선형에 있는 이 나선팔을 가지고 있는 은하를 나선은하라고 하는데 오른쪽에 이 나선은하의 구조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선은하의 구조부터 보면요. 일단은 중심부가 있는데 중심부에는 은하핵이라든가 아예 중심부에 은하핵 혹은 그 은하핵 주변에 마치 이렇게 별들이 뭉쳐있는 중앙 팽대부라는 것을 합쳐서 중심부라고 합니다. 이러한 중심부는요. 늙은 별들과요. 그리고 구상성단들이 주로 분포하는 것이 특징이에요. 마치 타원은하처럼요. 그리고 밀도가 빽빽하게 많은 별들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중심부 옆에 은하의 원반이 있는데 얘를 위에서 바라보면 요렇게 나선팔들이 있죠. 이러한 나선팔 부분이 존재를 합니다. 이 나선팔들은 중심부와 다르게 성간물질이 많고요. 그리고 성간물질이 많으니 젊은 별들의 경우가 그러한 성운들이 많이 모여있고 산계성단 같은 것들이 많겠죠. 그래서 젊은이 푸른색으로 보일 테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그림을 좀 보면 오른쪽에 있는 거는 우리 은하의 상상도거든요. 자, 여기 있는 그림을 보면 여기 부분 중심부는 붉은데 여기 있는 은하 팔 부분의 경우에는 푸른색인 거를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마지막 요 은하의 구조인 헤일로입니다. 헤일로는요, 이 원반과 요 은하 중앙 팽대부를 그러니까 중심부를 제외한 여기 있는 요 부분인데요. 얘네들은 일단 밀도가 굉장히 낮은 것이 특징입니다. 일단 밀도가 낮고요. 이 밀도가 낮은 곳에 무엇이 위치하느냐? 늙은 별들과 구상성단들이 분포하는 것이 이 헤일로의 특징입니다. 나선은하는 다시 또 두 가지 은하로 구분이 되는데 요 은하핵 그러니까 중심부 부근에요 막대 모양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요 없으면 정상 나선은하 있으면 막대 나선은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그림을 한번 우리 은하의 모습이 요게 우리 은하의 모습이라고 했었는데 우리 은하의 모습을 보면요 여기에 이런 식으로 막대 모양이 있는 거 보이나요? 그래서 우리 은하는요 우리 은하인데 이게 우리 은하는 막대 나선은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 나선은하는 그냥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쓸 때 S 한어로만 쓰고요. 막대 나선은하는 SB라고 씁니다. 여러분들 막대 나선은하가 정상 나선은하라는 이름이 붙어서 마치 비정상처럼 보이는데 그건 아니고요. 그냥 이름이 정상이라는 이름이 붙었을 뿐인 겁니다. 그러면 막대 나선은하는 대략적으로 사진을 보았으니 한번 정상 나선은하도 사진을 한번 봅시다. 자, 요거는 아까 봤었던 안드로메다 은하죠. 안드로메다 은하 중심부에 요 중앙부에 지금 막대 구조가 있나요? 안 보이죠? 그래서 안드로메다 은하는요 정상 나선 은하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가장 가까운 은하인 안드로메다는 정상 나선 은하 그리고 우리 은하는 막대 나선 은하다 정도는 기억을 잘 해두세요. 자, 또한 요런 나선 은하는요 여기 보면 더 세분되어 있는 게 보이죠? 그래서 A,
B, C로 세분을 한 걸 보이는데 A, SB, B형, SB, C형, SA형, B형, C형 이렇게 세분을 했는데 A, B, C로 가면 갈수록 일단 중심부의 경우 그리고 중심부에 있는 요 중앙부의 경우가 크기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작아지고 있고요. 요 감고 있는 요 나선팔의 경우가 느슨해지고 있나요? 아니면 좀 빽빽해지고 있나요? 촘촘해지고 있나요? 느슨해지고 있죠. 그래서 요거에 따라서도 구분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거기다가 한번 내용을 적어 봅시다. A, B, C 순으로 갈수록요. 나선팔의 경우는 느슨하게 감겨 있게 되고요. 은하액의 상대적인 크기가 작아집니다. 작음. 자, 다음 마지막입니다. 불규칙 은하. 불규칙이라는 것이 영어로 irregular잖아요. 그래서 irregular에 IRR만 떠서 불규칙 은하를 IRR 이렇게 잘 씁니다. 이런 불규칙 은하는 말 그대로 규칙이 없는 형태의 은하를 불규칙 은하라고 하는데 이러한 얘네들의 경우는 성간 물질과 젊은 별의 경우가 많이 분포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이 불규칙 은하의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 적어주세요. 얘의 경우에는 규모, 즉 크기가 상대적으로 다른 은하들에 비해서 작은 것이 특징이고요. 아까 타원 은하에서 선생님이 설명을 조금 빼먹었는데 타원 은하에다가도 적어주세요. 타원 은하의 경우에는 얘와 다르게 규모라든가 그러니까 즉 크기가 큰 애들이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타원 은하랑 불규칙 은하는 어떻게 보면 약간 정반대의 성질을 가지고 있죠. 자, 이렇게 타원 은하, 나선 은하, 불규칙 은하까지 했습니다. 여기 사이에 있는 렌즈형 은하만 남았죠. 렌즈형 은하는요, 어떻게 생긴 애냐면요, 뭐 S0형 이렇게 쓴다고 하는데, 옆에서 보면, 요런 식으로 중앙부가 보이고, 여기 원반이 보이는, 마치 이 나선 은하처럼 보이는 거고요. 위에서 보면, 그냥 동그랗게 보이는, 요렇게 보이는, 타원 은하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즉, 요러한 원반 구조는 가지는데, 나선 팔은 없는, 그러한 형태를 렌즈형 은하라고 부릅니다. 실제 렌즈형 은하의 그림을 한번 같이 보면요. 옆에서 본 모습인데 요렇게 생겨있는 요런 게 바로 렌즈형 은하입니다. 왠지 렌즈형 은하를 보면요. 타원 은하와 정상나선 은하가 뭔가 이 진화해서 그 사이에 있는 단계가 아닐까? 뭐 요런 생각이 갑자기 들지 않나요? 그래서 실제로요. 요러한 허블의 경우도요. 요러한 은하를 분류를 해놓고선 나선 은하에서 타원 은하에서 나선 은하로 혹은 나선 은하에서 타원 은하로 뭔가 진화 관계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허블의 생각은 틀렸고요. 실제 이러한 은하의 경우 진화 순서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러니까 무관하다는 것이 여러분들 요 허블의 경우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라고 잘 알아두면 됩니다. 이러한 은하들은 아예 별개고요. 만들어지는 과정 자체가 각각의 은하들이 다 완전히 다릅니다. 별개입니다. 자, 그러면 아래에 있는 탐구에다가 여러분들 한번 실제 A, B, C의 모양을 보고 앞에서 봤었던 은하 분류에 따라서 은하 분류를 해서 여기다 한번 적어보세요. 자, 분류해 보았나요? 자, A의 경우에는 무슨 은하죠? 그렇죠. 불규칙 은하인 거고요. B의 경우가 누가 봐도 나선팔이 이렇게 위치를 하는데 정상 나선 은하일까요? 막대 나선 은하일까요? 지금 여기 희미하게 막대 구조가 보이나요? 막대 나선 은하입니다. 막대 나선 은하. 요 C의 경우에는 타원 모양인 타원 은하인 거죠. 아래에 있는 요 표도 한번 같이 채워봅시다. 타원 은하의 경우에 성간물질이 적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별의 경우 주로 늙은 별들이 많다라고 했습니다. 나선 은하의 경우에 중앙팽대부와 요 헤일로 부근의 성간물질이 적다라고 했었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늙은 별들이 많고 구상성단들이 위치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나선팔의 경우에는요. 성간물질이 많고 주로 젊은 별들이 많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불규칙 은하도 젊은 별들이 많고 이러한 성간물질의 경우도 많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은하가 나와 있는데 우리 은하의 경우는 나선 은하 중에서도 무슨 나선 은하? 그렇죠. 막대 나선 은하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안드로메다 은하는 정상 나선 은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나머지 은하들은 이런 것들이 있구나 정도로 넘어가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교과서 100가 있는 학생들은 교과서 184쪽을 한번 펴보세요.
거기 보면요, 다양한 은하들의 이러한 사진들이 나와 있습니다. 얘네들이 실제로 오늘 배웠었던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분류를 해보고요. 여기에다가 무슨 은하인지 한번 적어서, 요거는 숙제로 내겠습니다. 선생님이, 다시 다음 시간이니까 원격이 끝나고 대면할 때, 그때 한번 확인을 할 테니까 한번 미리 한번 분류를 해보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허블의 은하 분류가 이제 끝났기 때문에 특이 은하와 충돌 은하에 대한 내용을 배우도록 할 거고요. 여러분들 온 글 밀리지 않게 지금 잘 듣고 있는데 앞으로도 열심히 잘 들어보세요. 고생하셨습니다.